제가 얼마 전에 지인들이랑 카톡하면서 장난삼아 썼던 글이 있는데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강의 광고를 보고 제가 썼던 거였거든요. 로 강의를 본인 블로그에서 한번 모집을 했었고 최근에 에서 강의 모집을 하고 계신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돈 벌 수 있대. 그 하우가 뭔지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뭐 빌딩 올릴 수 있고 여러분도 나처럼 뭐 이렇게 자동차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어.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멘트가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전 땅을 매일 봐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전업주부였던 저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멘트가 비슷하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 여러분들의 수강료로 살 땅을 매일 봐요.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먹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전업주부이지만 돈 벌려고 혼신의 힘을 썼던 저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중에 원래 난 사람만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진짜 멘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팩트 기반, 원래 마케팅은 팩트로 기반을 해서 어그로를 끌어야 됩니다. 정확히 팩트를 기반으로 어그로를 끈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 이 모범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죠. 이게 그 사람들이 이룬 부가 예를 들면 고시원을 차렸다고 할게요. 고시원을 차렸는데 그 고시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한테도 공개도 안 해. 근데 사진은 엄청 삐까뻔쩍하고 매출을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거기서 매출이 엄청 많이 난대요. 네. 그래서 나는 고시원을 어떻게 망해가는 고시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다 마스터했고 그거를 너희들한테 전수해 줄 거야 라고 하고서 강의를 한 사람당 200만 원에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게 100명이 모집이 됐어요. 네. 2억 벌었죠. 네. 그 사람은 고시원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 고시원은 이 강의를 팔기 위한 세팅이었을까요?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고시원 사서 인테리어 하는데 2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2억, 3억이면 하겠죠, 고시원 충분히. 근데 그 정도 들었는데, 그 정도 들어서 했는데, 강의 1기만 했는데 2억 들어와. 2번 하면 4억 들어오고, 3번 하면 6억이에요. 살 수 있겠네. 그러면은 그 고시원 역할 충분히 했지. 고시원으로는 돈을 못 벌었지만, 강의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중에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100명씩 들었다고 그랬죠. 100명씩 들었으면요. 모수가 많아. 300명이면 그 중에 몇 명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청약도 청약 강사들이 다 뭐 자기 수강생 중에 몇 퍼센트 붙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냥 단톡방에 모수만 많이 모아놓으면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 운으로 당첨된 건데 수강생분들은 누구누구님 덕분에 제가 청약에 당첨됐어요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할 뿐이지. 무슨 신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극적으로 하면 그게 현실이 되거든요. 자극적으로 하면 그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네가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야지 100억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100억 있는 것처럼 해야지 현실이 된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되게 뜬구름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기치란 얘기예요. 네가 100억 있는 사람처럼 돈 쓰고 다니고 100억 있는 사람처럼 남들한테 보여지면 남들이 네가 진짜 100억이 있는 줄 알고 너한테 돈을 쓸 거야. 너의 노하우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 돈으로 네가 100억이 될 수 있어 라는 소리예요. 그게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이쁘게 포장해서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냥 그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있어요. 타깃층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는요. 능력이 있다고 겸손해야 하는 거를 그렇게 미덕으로 보지 않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타깃층이 30대 후반이나 40대 뭐 50대 이렇다고 하면은 실제 사례가 필요하고 좀 진실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먹힐 수도 있어요. 어그로를 끌면서도 어느 정도 진실성과 이런 게 좀 섞여 있어야 되는데 슈퍼카 이런 거 명품 이런 거 나오는 순간 명품도 노출하려면 대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뽑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화면에 나올 때 명품이 슬쩍 스쳐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내보내야지 30대 후반부터는 이제 마케팅이 되고 그 외 젊은 층들은 그냥 대놓고 보여줘야 돼요. 나 이렇게 슈퍼카 여러 대 있어 라고 얘기하면 MZ세대는 그냥 그걸 혹합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잘 먹히는 강사들이나 그런 인플루언서들 보면요 다 옷자랑 차자랑 가는 곳자랑 다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다 관심 없는 거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큰 걸림돌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썼지만 양심이에요. 양심만 버리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양심을 무조건 버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무협지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사파의 길을 걸으면 이게 힘이 빨리 세지죠.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고. 근데 뭐 주화인마 같은 거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주화인마에 빠지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고, 주화인마 걸려도 깜빵 가도 1년 살고 나와서 다시 똑같은 짓 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도 사파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정파의 무역 고수는 정말 초절정 고수죠. 그 사람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이렇게 사파처럼 돈을 번 건 아니고 정말 그 분야의 초절정 고수라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그들만의 실력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수준이 됐으니까. 근데 강의의 그런 홍보 문구처럼 뭐 별거 하지 않아도 그래도 당신도 쉽게 다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는 다 사파의 방식이에요. 사파는 결국 뭘 내려놔야 돼요? 양심을 내려놔야지 사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양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양심을 내려놓기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들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면서 양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나도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양심은 지키고 싶거든. 근데 빠른 길을 가면서 양심을 지키는 방법은 제가 알건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내가 센스가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설득해야 되니까 100억 자산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강의를 수강한다는 거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의 표현인 거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려면 내가 남들이 되고 싶은 워너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워너비는 뭐예요? 결국 돈 많은 사람, 재테크 강의를 들으는 사람들의 워너비는 돈 많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 강의가 팔리고 내 무언가가 팔리니까 돈 많은 척을 하는 겁니다. 얘는 왜 이걸 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왜 이 몇 푼 벌자고 이걸 할까? 물론 이제 돈이 많은데도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이 비슷한 얘기 전에도 했었는데, 돈이 많아도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돈이 많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를 다 의심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분 중에 뭐 자기가 20개의 지분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깊이 홍보한 문구를 보니까 20개의 지분 사업에서 마케팅 영역을 맡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하는 본업이 마케팅 대행사예요. 그러면 자, 지분 사업이라는 게 그냥 그 사업의 일부를 한다는 것도 지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지분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 사업의 지분을 갖고 있나 보다. 주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분 사업이라는 게 꼭 그것만 의미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업의 일부를 내가 그냥 그 사업 업무의 일부를 하는 것도 내 지분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참여하는 거? 그쵸. 그 지분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20개의 사업에 마케팅 쪽 일을 수주받아서 마케팅만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20개 사업에 지분 사업하고 있으면서 월에 얼마 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 아니죠. 근데 남들이 들었을 때는 와, 저 사람 20개나 그 사업에 지분을 섞어서 사업을 하고 있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런 그 마케팅 그냥 용역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누가 보면 20개의 대표가 돼 있는 거지. 아니면 대주주가 돼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지분 사업이란 것도 내 지분 1%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20개에. 그럼 사실 그거 되게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쵸. 근데 몇 프로인지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그게 다 되게 보기 좋게 사탕으로 포장돼 있어요. 그 사탕 발림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합니다. 안 당하려면. 그리고 쉬운 길이 없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저도 물론 강의를 할 때 이게 제일 쉬운 길이다라고 홍보를 할 거예요. 근데 쉬운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후랭이님이랑 찍었던 제 부동산 강의 그 오픈되어 있는 영상 내용이 뭐냐면 우린 노동소득 해야 된다. 부동산이 자본소득 같냐? 자고 일어나면 돈 벌 것 같지? 아니야. 노동해야지 벌 수 있어 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무료 영상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다 여러분들의 돈을 빨아먹기 위한 수법일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세상 어디에도 쉬운 건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걸 알면 다 부자 되게. 근데 그 쉬운 방법 혹시 있는 것 같아서 너도 나도한테 돈 쓰죠. 쉬운 방법 100명만 알아도요. 이제 쉬운 방법이 아니게 돼요. 경제자 100명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강의로 팔잖아요. 100명한테만 팔아요? 200명, 300명, 400명, 1000명한테 파는데? 그럼 그게 더 이상 쉬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